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저는 연말이 싫습니다. 격려하고 잘해오시던 환자분들이 여기서 자포자기 백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기껏 생활을 한 규칙적인 일상을 포기하고 제게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놓고 먹어도 살찌지 않는 약은 없냐고 저를 압박합니다. 그런 약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야말로 범지구적인 큰 문제인 비만을 단숨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적의 약이 아닐까 합니다. 자, 수년 전 의료계를 긴장시킨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한 번이 아니라 간간히 이슈가 되었던 신약의 개발은 있어 왔네요. 제니칼이 떠오릅니다. 처음 제니칼이 개발되었을 때 기적의 약같이 떠들썩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니칼의 효용 원리는 입으로 들어온 지방이 흡수되지 않고 일정 부분 대장으로 그대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니칼의 정체성은 경구용 지방 흡수 억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지질 분해 효소 저해제, 즉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제의 작용을 억제해서 내가 먹은 지방이 몸속에서 분해되어 흡수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먹는 지방의 30% 정도가 그대로 대장을 통해서 지방변으로 배설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환호를 내지른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좋아하는 삼겹살, 갈비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나서 비만 환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환자분들께서는 제니칼 의존형 비만이라는 이 말은 공식적인 병명은 절대 아니라 의료인들끼리 농담 삼아 붙인 겁니다. 어쨌든 그런 웃기는 상황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삼겹살을 1인분 먹던 사람이 제니칼을 미리 먹고 이제는 2인분을 먹어 치우면서 도리어 살이 찐다는 웃픈 상황을 연출하게 된 거죠. 지방변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차치하고라도 탄수화물 과잉으로 인한 비만이 많은 한국에서는 그 효과 면에서는 기대치를 한참 밑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이어서 세계 2위의 제니칼 소비 국가라는 명성은 비만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제니칼의 광풍이 몰아치고 갈 무렵 학회 뒤풀이 자리에서 한 연구가 이슈가 되었죠. 새로운 신약 개발이 곧 임상실험에 들어갈 텐데 식사량에 상관없이 잉여 지방을 해결해주는 정말 마법 같은 약이 나온다는 거죠. 와, 다들 그럼 비만은 이제 끝인가 이런 농담을 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약이 나올 수도 없겠지만 나온다면 인류에게는 대재앙이 되겠지. 단번에 좌석이 조용, 그리고 모두들 끄덕끄덕. 이 친구의 예언대로 이 신약은 개발 단계 동물 실험에서 중단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실험 동물에게서 암을 유발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비만이 뭘까요? 종종 비만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비만은 무찌르고 없애버려야 할 적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은요, 의료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또는 시간을 들여서 병원을 찾아서 피를 뽑고 조직을 떼어내면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몸에서 만들어 놓은 시각적인 알람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비만이 생기는 기전은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의 결핍. 자, 여기서 제가 결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과잉 아닙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축적해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영양소의 불균형, 즉 결핍입니다. 또 이러한 결핍 또는 수면 부족과 과로에 의한 세포 재생 능력의 저하,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체계 이상 등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신체 변화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곧바로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이러한 알람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제니칼이나 최근 유행하는 삭센다 등의 도움으로 때로는 기름 덩어리 식사를 흡입해도 체중이 늘지 않고 식욕이 팍 떨어져서 호르몬의 불균형과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부족 속에서도 체중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출입문의 초인종이 고장난 상태에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적이 현관문을 열고 방문 앞에 와 있는 동안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보장치가 고장나다 보니 잘못된 식생활 습관은 계속될 거고 신체의 손상은 파국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것이 암일 수도 있고 자가면역 질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사상의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궤변이냐고요? 자,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획기적이라는 비만치료 신약들이 선두주자가 바뀌고 있고 그렇게 많은 약들이 우리를 만나고 지나간 횟수와는 상관없이 비만 증가율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주 멋진 영화를 봤습니다. 배트맨이 주인공인 영화에서 아주 맥락없이 나온 조커를 보면 참 재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배트맨의 입장이 아니라 조커의 탄생 배경부터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는 순간 미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조커를 만들어낸 가족의 문제, 사회 문제 등으로 그 문제점이 기착되게 되죠. 비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만은 무찔러야 할 마블 속의 악당이 아니라
이해하고 개선해야 할 신체 갈등 상황입니다. 비만이 야기되는 원인 파악을 해서 완전히 해결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비만을 관리한 결과로 아주 당연히 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조커를 억누르고 더 큰 힘으로 가두려 합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숨어서 더 위험한 괴물이 되어 나타나게 되죠. 그와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자, 최근에 기적의 비만 치료제 선두주자는 삭센다더군요. 마무리 대사는 제 말이 아니라 삭센다의 제조사인 노보노디스크사가 주관한 비만 심포지움에서 캐나다 비만 전문가 션 워턴 박사가 한 얘기로 대신하려 합니다. 삭센다로 감량한 뒤 약을 끊고 체중을 유지하려면 삭센다만큼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비만은 평생 지속되는 질병이다. 비만 치료에 기한을 두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자, 첫 대목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식생활의 개선이 아니라 그냥 막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기적의 약이 있다면 그건 인류의 대재앙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